방콕 무안 사고와 관련하여 12월 31일 14시 30분 기준 사고 수습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원 확인입니다. 사망자 179명 중 174명 신원 확인이 완료됐고 5명은 DNA 분석 중입니다. 임시 영안소에 175구가 안치되었고 장례식장엔 4구가 이송되었습니다. 사고 현장 수습 상황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25년 1월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수습 상황에 따라 또 기간을 변경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방, 경찰, 군 합동으로 현장 주변 파편 정밀 수색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고 조사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11명 및 미합동조사 인원 8명이 무안공항에 도착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 중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는 자료 추출을 진행 중에 있고 비행 기록 장치는 추가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수 점검입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B737-800 101대에 대해 주요 개통 정비 이력, 운항 정비 기록 실태 등 전수 조사를 24년 12월 30일부터 25년 1월 3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입니다. 희생자 유가족 1:1 매칭,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24시간 현장진료소 운영, LED 전광판 안내, 유류품 관리센터 운영 등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주시고 끝나시면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최 기자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최연입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오전에도 나왔었던 질문이긴 한데요. 그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고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21조의 방위각 제공 시설까지 종단 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고 22조로 이어서 보면 종단 안전구역 설치할 수 있는 물건,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물건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최소 중량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서 보면 그 2m짜리 콘크리트 존덕이 여전히 규정에 맞다는 국토부 입장에 변화가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하나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 발 얘기들 중에 엔진이 2개 다 문제가 되면 유압계통이 작동이 안 돼서 조종간 조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런 경우 조종사들이 조종간 조작에 매달리느라고 그 랜딩 기어를 수동으로 조작하지 못했을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엔진이 2개 다 문제가 됐을 경우 유압계통이 작동이 안 될 상황도 지금 조사 가능성에서 계속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지 실제로 유압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조종간 작동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를 궁금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무안국제공항 19번 방향으로 갈 때 지금 활주로에 경사가 있어서 둔덕이 있다는 설명을 주셔서 그런데 그 활주로의 경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항국장님 1번 답변하시겠어요? 1번 관련한 내용 지금 관련 규정과 관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보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주시면 안 되는 게 어제 저녁에 저희한테 보도 설명 자료를 주실 때 그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신 비행장 설치 기준 21조에 따르면은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 내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제 저희 국토부가 낸 자료는 우리가 그 밖에 있으니까 지지물 그게 콘크리트를 써도 된다는 취지로 냈는데 21조를 적용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취지지 않습니까? 이해했으니까요. 저희가 그 확인하고 규정과 관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답변 드린 분은 김홍락 공항정책관. 네. 2번.
네, 유경수 한국안전 정책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개 엔진 모두 고장 시 유압계통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종관 작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질문하셨습니다. 엔진 고장 시 유압계통 이상이 생기게 돼 있어서 랜딩 기어 말씀하시는 거, 랜딩 기어 작동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모든 게 다 고장 났다 그럴 경우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물론 지금 전부 추정입니다. 동영상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엔진이 고장 나고 랜딩 기어가 일단 안 나왔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시 조종석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레버 작동을 안 했는지 어떤 이런 상황들은 뭐 지금 현재는 뭐 아직까지는 추정을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블랙박스 그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고 조사 내용에 당연히 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기술적으로 유압계통에 고장이 나면 조종관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기술적 설명이 맞는 설명인가요? 그 조종관 랜딩 기어 말고 조종관이요. 네. 조종관 일부 유압계통 조작에 장애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예, 조성비 씨. 약간 높이. 경사도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단차 자체는 지금 2m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확인하고 우리 한겨레 기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조선비지의 윤희입니다. 앞서서 항공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비행 기록 장치 관련해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약간 뭐 장치에 손상이 있다라는 의미인 건지 궁금하고요. 예, 먼저 그것부터 여쭤봅니다. 네, 그 오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같은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기록 장치 아까 그 케이블 분실 분실 때문에 그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MBN 이혁근 기자님. 네, MBN 이혁근 기자입니다. 로컬라이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m의 콘크리트 둔덕 시설도 이 방위각 시설의 일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지지대로 봐야 되고요. 지지대 방위각 시설 자체는 원래는 그 안테나 정도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 일단 그 방위각 시설 자체는 그 안테나 그 시설로 봐야 되고 지지대는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로컬라이저는 아닙니다. 예. 그럼 콘크리트 둔덕이 이 지지대라고 하면 예. 로컬라이저의 일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데 예. 그러면 방위각 시설은 부러질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부러질 수 있는 소재로 제작하게 되어 있고 왜 그 밑에 둔덕은 충돌 위험을 고려해 부러질 수 있는 소재로 만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우리 한겨레 기자님 질의하신 거랑 연관이 되는데요. 어제 저희 보도 참고 자료에 보시면은 이게 그 왜 이 지지대를 설치를 하냐면은 비바람이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저기 공항 구역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으니까 저희는 그 재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 저 콘크리트 지지대를 갖다가 받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파이낸셜 기자님. 파이낸셜 뉴스 성서구입니다. 활주로 연장 사업으로 지금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공사 중인데 원래 활주로 공사 중에도 이게 이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활주로 공사 중요한. 일단 저희가 공항 이용에 어떤 제한 변화 사항이 있으면은 보통 노탐이나 AIP를 내고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어떤 로컬라이즈 공사라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 뭐 다른 활주로 공사라든지 시설물 개량 등에 을 하면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리 좀 알면은 도움이 된다 싶으면은 그 노탐이나 AIP를 통해서 고지를 하고 시설 운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합뉴스 임성호입니다. 저 무안공항의 그 안전구역이 이게 권고 기준보다는 짧았지만, 그러니까 그 최소 기준보다는 길지만 권고 기준보다 짧아서 또 한국공항공사에서 올해 5월에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 좀 다음에는 이걸 좀 늘려라 이렇게 약간 권고를 내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약간 구속 요건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나온 경고로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오늘 무안에 이제 미국 NTSB나 보잉사 등 이제 조사관들이 가 계시는데, NTSB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이제 그분들뿐 아니라 그 기체 엔진 제작사인 CFMI 분들도 이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분들은 같이 한국에 오신 거는 아닌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아까 이제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 이거는 확인이 됐는데, 아까 추가로 말씀하신 그분들은 전문가분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활동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마 어떤 뭐 온라인 상이라든지 또는 뭐 추가로 이제 또 참여를 하시겠다 뭐 그럴 계획인지 그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와 있는 분들 중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국공항공사 자료는 저희가 그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좀 공유해 주시면은 그렇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상 공항 뭐 운영 규정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자료를 좀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KBS 이 기자님. KBS 이승훈입니다. 그 사고조사위에서 오늘 블랙박스에 대한 기술적 검토 오늘 중으로 마무리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그 검토나 진행 상황 블랙박스 관련해서요 업데이트된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상 당하신 승무원 2분 상태 어제 뭐 의식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상태 좀 어떠신지 하고, 그다음에 사고와 관련해서 좀 진술 같은 거를 좀 들으신 게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이 사고 과정에서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이 기장의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복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때까지는 엔진이 정상 작동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아까 블랙박스 관련돼서는 자료를 드린 것처럼 그 음성 기록 장치는 자료 추출을, 그러니까 오전과 다른 점은 자료 추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음성 기록 장치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그 케이블 중간에 그 선이 분실된 상태라서 다른 방법으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더 추출해 볼 방법은 없는지 이제 계속 그 전문 사조위에서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이후 메이데이 이후에 이제 고도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그 이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아까 이제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또 조종사 그 통신 아까 기록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밝혀내야 될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상자 상황은 어제하고 사실은 동일한 상황으로 저희가 어제하고 상황이 현재 지금 크게 다른 상황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진술 같은 거 이렇게 들으신 건 없는 거죠? 아직? 네, 저희가 뭐 들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도를 높였다는 건 엔진이 작동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질문 좀 추가해서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린 게 좋고, 그 자료는 이제 블랙박스 안에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SBS 기자님. 예, 저 SBS 권영입니다. 우선 로컬라이저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아까 21조, 22조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여기에 아까 오전에 정밀 접근 활주로 인게 맞았는데 공사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걸 풀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정밀 접근 활주로가 맞다면 종단 안전구역을 방위각 제공 시설까지 확장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시 기준으로 보면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무안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둔덕 바로 앞에까지가 종단 안전구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아까 한겨레 기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거하고 지금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 해석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희가 지금 뭐 확실하지 않지만 뭐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요. 그거 같이 우리 아까 한겨레 기자님 질문하고 해서 같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든가 뭐 하겠습니다.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어떻게든 간에 지금 설치 기준을 보면 정밀 접근 활주로라고 하더라도 방위각 제공 시설 앞에까지가 종단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배포해 주신 자료대로 종단 안전구역 안에 그 로컬라이저 시설이 없는 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 조항을 보면 방위각 제공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경계선이라는 건데 그 경계선 바로 바깥에 그런 콘크리트 시설물이 있다라는 게 허용이 되는 건지가 지금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까지에 대해서 또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그냥 이 규정만 놓고 봤을 때 지금 무안공항 빼고 그냥 이 규정만 놓고 봤을 때 이까지는 시설의 어디까지, 그러니까 즉 시작점이냐 끝점이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련 국제 규정도 봐야 된다는 게 영어라면 including이냐 upto냐 지금 여기서 지금 두 분이 벌써 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그 설치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하셨는데 그게 그 설치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제 셧다운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뭐 교신 내용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교신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그것과 셧다운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만 교신 그 내용 전체를 그 통신 기록 같은 걸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시간대별로 통신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조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뭐 항공기를 저희는 잘 모르니까 셧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저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그게 원인이 될지 다른 또 장애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원인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좀 추정에 불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MBN 김 기자님. 김경입니다. 질문하는 저조차도 이게 어려워가지고 고민인데요.
일단 그러니까 그 비행기의 위치를 이렇게 그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트랜스폰더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얘가 그 보잉 737-800은 그러니까 그 메인 그 파워가 꺼지면 얘도 같이 꺼지는 건지 아니면 얘가 보조 파워에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인 파워가 그러니까 엔진이 셧다운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보조 파워로도 이 그 트랜스폰더가 작동을 하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트랜스폰더라는 2차 레이더가 있습니다. 근데 지상하고 항공기하고 이제 위치 식별하는 용이고요. 그 기종에 대해서 메인 파워, 보조 파워로 뭐 여러 가지 통신 기능들이 장애가 생기는 그 상관관계는 그 기종 특성을 제가 가서 좀 검토를 해서 따로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연관성이 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기종마다 또 최신형이냐 구형이냐 그 특성마다 좀 성능이 차이가 있어서 그건 좀 그 자료를 확인해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좀 알려주셨으면. 네. 네, 뒤에 한국일보 기자.